비례대표 도적질로 한몫 챙기려는 유령단체 아닙니까?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책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전용 정당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최종적으로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추진하는 국민당은 기존에 등록된 다른 정당 이름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보수 통합 세력은 공식 명칭을 미래통합당으로 확정하고 오는 17일에 창당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신문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교수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했다가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자 취하했습니다. 정치와 정령 시작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미래한국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비례전용 정당, 위성 정당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죠. 네, 써야 될 것 같고요. 중앙선관위가 어저께 오후에 정식 등록을 허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이 만들어진 것은 그야말로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반 국민적인 시각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꼼수 정당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비례대표를 좀 더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넣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러나 자유한국당 앞으로 이름은 바뀌겠습니다만 현재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꼼수라기보다는 아주 묘수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조금 더 공정하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선거 제도 자체가 이 1+4에게 조금 더 배분되고 그 배분되는 몫은 결국 자유한국당의 몫에서 빠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선관위가 이것을 허용하는 부분인데요. 등록을 시켜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정당의 등록이 이슈가 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정당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나라도 많지 않고요. 정당의 등록 조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들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당은 그냥 자유롭게 네. 지금 언론에서 많이들 이 주소로 가보니까 무슨 그냥 공장이더라라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동일한 지역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의 의미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크지는 않은 편이다. 전 세계적으로 봐서 몇 개 이상의 지역구에서 몇 명 이상의 당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관위도 그런 면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정당이라는 게 생각입니다. 이제 유권자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굳이 그렇습니다. 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네.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정보를 네. 좀 언론들이 주는 것, 여기에 또 맡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예상은 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발언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불출마 의원들을 가짜 제명해서 가짜 정당으로 보내는 위장전입 방법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인 국고 보조금을 더 타낼 궁리마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유한국당의 가짜 정당 만행에 선관위가 맞장구를 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두고두고 한국 정치사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어긴 조직을 자유한국당 위력에 굴복해서 선관위가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철회해야 된다, 또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결정은 내려진 것 같고 이거 번복되기는 어렵겠죠? 전 선관위가 무슨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지는 않고 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니까 어떤 정치 세력이 휘두르지 않을 거예요. 네. 단지 이제 우리나라 정당이 헌법에 나와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미래한국당인가요? 이름 맞죠? 네. 하도 헷갈려가지고요. 정당 이름 많아. 미래통합당은 이제 새로 생긴 정당이고 네. 하도 통합 얘기도 많고요. 저도 헷갈리는데 전 이게 정치 현실에서 선관위 입장에서 볼 때는 불허할 수가 없죠. 어떤 그 우리나라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요. 네. 비판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해도 심한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왜냐하면 이정명 의원 같은 경우 제명해서 일로 보냈거든요. 네. 이정명 의원 얘기가 일단 질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죠. 뭐. 예, 지난해 그 북한군 만행이다, 폭동이다, 그 광주 민주화운동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을 비상대책위에서 제명해 놓고 의총에서 계속 추진을 미뤄왔던 거란 말이죠. 제명을. 이제 와서 기다렸다는 듯이 제명해서 글로 보내잖아요. 정치가 이쯤 되면요. 네. 꼼수도 보통 꼼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 무슨 뭐 미래한국당 네. 급조돼도 보통 급조된 게 아니죠. 위성 정당이고 저는 아바타 정당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심한 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러게요. 좀 심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이제 정당이라는 게 의석을 얻기 위한 거라서 그 네. 정당은 권력을 획득하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걸 몰아갈 수도 없어요. 그죠? 선거 때가 되면 다 이제 과도한 얘기도 하는 거 그런데 네. 그게 우리 국민들이 감내할 정도가 돼야 돼요. 물론 이제 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잘 됐다고 볼지 모르겠어요. 네. 나중에 비례 의석을 얼마나 더 얻을지도 모르겠는데 게다가 이제 내일인가요? 15일이 국가보조금 기준일이니까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이라 그러더라고요. 오늘입니까? 네. 14일 어제 내일 주말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5명을 채워야지 돈이 좀 나오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당들이 이게 무슨 양비론처럼 들려가지고 듣는 분들이 뭐 저 사람은 또 양쪽 비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비판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4+1 협의체가 이러한 것들까지 예상 못했던 그런 비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과 네. 이것과 정도를 같이 본다면 이게 월등하게 비판을 많이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미래정당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문제이기 때문에 의석이 많이 나오면 또 할 말도 없어요. 네. 주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요. 분명한 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유권자들 대단히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거고 네. 지나치게 이건 꼼수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를 대단히 퇴행적으로 만드는 저는 하나의 일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들이 어떻게 선택하는가 이거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한 현역 의원들 한번 보겠습니다. 한성교 대표로 됐고요. 조은현 의원, 김성찬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정명 의원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한국당 내에서 말고 새 보수당에서 정운천 의원이 탈당을 하고 이분은 지역구 의원이니까요. 탈당을 한 상태에서 미래한국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5명이 채워졌고 여상계 의원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설득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몇 명까지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네, 뭐 지금 예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아마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통합되고 난 이후에 소위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좀 기세가 오른다라고 하면 네. 아마 불출마 선언하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상당수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불출마할 때는 뭔가 이 뭐 선거가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느낌 속에서 불출마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제 내가 이동안 뭐 충분히 했다 이제 좀 즐겁게 여색을 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선거가 아주 비등해져 가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출마했던 분들이 상당수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 이 5명, 6명을 만들어서 비례대표의 앞순위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꼼수인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 이것을 딱 그야말로 국고보조를 배분하는 날 전날 또 딱 이렇게 5명을 맞춰서 원래 2명이었으면 2%를 받는데 5명이어서 5% 정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총액이에요. 네, 네, 국고보조금 그렇습니다. 총액에. 그래서 네. 총액의 5% 정도를 받았으면 5억 정도 받게 된다라고 지금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뭐 꼼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제가 한 20여 년간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국고보조의 배분 방식을 정말로 좀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를 정말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이거 지금 현재는 전체 국고보조액의 절반을 딱 나눠서요. 네, 이 50%. 절반은 교섭단체가 똑같이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그렇기 이번에는 때문에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50%를 나눠 가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의석수를 비례해서 그다음에 그 나머지 절반의 절반은 의석수를 비례하고 그 나머지 절반은 득표율을 비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의원이 움직이면은 정운찬 의원이
지금 이제 이 미래 비례당으로 가면서 한국당으로 가면서 5억을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3억을 가지고 갔다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이처럼 의원이 움직이면은 돈도 따라서 가는 구조예요. 이게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국고 보조의 배분의 기준은 그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새로 생기는 정당들은 지난 선거에서 얻은 득표가 없기 때문에 네. 국고 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당이 이합 집산한다라고 하면 그 당은 아무런 국고 보조 없이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옮기려고 하지 않는다. 새로 이합 집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 정도 수가 있고요.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돈을 주면서 오히려 한국 정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정당 정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네. 그런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죠. 그런 시각에서 볼 저는 수 국고보조금 있군요. 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돈 없는 선거 하기 위해서 사실 돈 적게 드는 이게 선거 하기 위해서 이게 이게 나라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선거 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나라가 네.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해라.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정당을 행사 보십시오. 네. 저도 정치판이라고도 그러고 제가 아직 정치판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정치권이라고 안 그러고. 제가 정치판에 10년 있었어요.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아니,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요즘 정당이 좀 심해요 하는 거 보니까. 네, 저도 정당이 옛날에 과거 옛날이죠. YS 통일민주당의 전문위원으로 2년 있었고 국회에서 8년 근무했는데 네. 딱 10년 정확하게 10년 있었는데 그때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개 선거 전에 정당들 이합 집산이 있어요. 그렇죠? 뭐 네. 당연한 거고 우리가 뭐 연합 정치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불가피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것도 네. 정당 정치라는 거 어느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죠. 이렇게 지금 선거 2달도 채 남았나요? 뭐 2달 채 안 남았죠? 2달 남았죠? 이제 4월 네. 15일이니까. 네. 아직도 정당의 대진표가 안 짜져져요. 그래서 선거구도 획정되지 않았고. 네. 그러면서 뭔 선거를 하겠다는, 우리 또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런 정당들. 그렇죠. 아직도 창당을 가지고 지금 선관위 이름을 잘 졌느니 못 졌느니 이러고 이 앉아들 있고. 그렇죠. 이러면서 색깔 얘기도 나오고요. 아, 이거 좀 심해요. 색깔 가지고 난리들 치고. 이거 어느 정도 해야죠. 그러면 또 우리들, 저희들 보고 또 유권자가 펴달라고 그러고. 네. 꼼수는 가진 꼼수 다 쓰고. 그래서 제가 국고보조금의 추진 충분히 압니다만 아예 폐지해라 그냥. 그 폐지해도 크게 정당 정치에 영향 없고 네. 돈 없어 정당 못하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핫싸움이 다 지금 있습니다. 이제 네. 통일민주당의 경우에 아마 13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만들어진 통일민주당을 말씀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그때는 80년 초에 국고 보조금 제도는 만들었지만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을 때예요. 이것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바로 90년대 들어오면서 아주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 국고 보조가 크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도 있고요. 네. 또 선거 자금에 대한 보존도 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렇죠. 이중 네. 공영제를 하는 나라는 거의 찾기 어려워요. 정당에도 돈을 주고 후보에게도 일정 표 이상이면 당선되거나 5% 이상 득표했을 그렇습니다. 때는 돈을 그 주고. 선거비용을 보전해 그래서 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은 하지만 정치권이 안 움직이죠. 알겠습니다. 미래 한국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당으로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됐는데 그래도 이름을 정하긴 해야 되니까 국민의당으로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전 대표는 잘 안 풀리는 것 같다는 근데 생각도 이거 좀 지금 들고요. 두 번이나 거부당했잖아요. 안철수 신당이 거부당했고 네. 이제 국민의당이 국민당이 거부당한 건데 네. 선관위가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죠. 유권자가 혼란을 지난번에 미래한국당인가 그거 할 때 비례한국당 네. 그때 거부할 때 이유는 이제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한다. 게다가 이제 국민의 정책 의사가 왜곡된다. 정책 의사의 형성이 왜곡된다. 이런 네. 이유였어요. 그리고 선거 질서가 훼손된다. 이런 이유로 비례한국당을 불허했던 거였거든요. 당명은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 국민의당 이것도 지금 국민의당이 불만을 가질 만도 해요. 이 부분은. 네. 국민의 새당? 국민의 새당입니까? 원래 국민새정당이라는 게 있다는 국민새정당 거죠? 그게 있었다는 건데 과거에도 국민의당 할 때 이 정당이 있었다고 그러대요. 지난번에 4년 전에도. 그럼 그때는 어떻고 지금 어떠냐 이런 이제 반론에 직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선관위도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선관위가 지금 이제 다른 때보다도 이번 선거가 워낙 유난히 이제 당들이 이합집산이 많으니까 네. 선관위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선관위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선관위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선관위가 네. 양쪽의 이제 입장이 다 다른 거잖아요. 민주당이나 한국당 그리고 각 이제 그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헌법이나
정당법이라든지 그런 근거나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한쪽의 비판은 뭐 불가피할 겁니다. 그것도 아마 우리 법원에서 판결 나도 민주당이 유리하면 민주당이 좋다고 얘기하고 이제 반대로 반대 정당이 또 하는 거나 똑같이 어느 정도는 그러는데 선관위가 이거는 조금 이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선관위가 네. 어느 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원칙을 좀 제공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뭐 정당법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행 규칙 정도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연속하는 두 단어가 같아서는 안 된다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야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다 상황이 해놓고 됐다는 가지고 거죠? 와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맞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럼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원칙으로 적어도 연속하는 단어 두 단어가 같아서는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혐오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나서 된다 안 된다를 미리 예상해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네. 들고 오면 이거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니까 결국 당사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으로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 이름이 사실은 원래 국민의당을 만든 사람도 안철수 전 대표고 버린 사람도 안철수 전 대표고 이래서 이제 약간 이 이름을 일부러 그래서 국민의당으로 안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국민당으로 한 이유도 있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냈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동안에 역대 제3대 3당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나 대선 이후에 가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과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안철수 대표가 같이 갈 수 없었고 이것이 결국은 분당을 하게 된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아마 안철수 대표나 그를 지지하는 분들의 경우 다시 국민의당으로 가는 것은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역시 지금 뭐 현재 42개의 정당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등록된 정당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당의 이름을 선택하는 폭이 크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긴 하는 하겠습니다. 생각은 듭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면 보수통합신당 이름 미래통합당으로 정해졌습니다. 17일에 창당식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창당식을 하게 되면 미래통합당이 생기는 거고 기존의 자유한국당, 새보수당은 아예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름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새보수당하고 이제 이른바 신설합당을 한 거죠. 이름이 바뀌니까 이제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신설합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창당식을 하는 순간 네. 당이 새로 생겼다 생기는 이렇게 거죠.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 겁니다. 흡수통합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거였잖아요. 이제 신설합당 하자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아무래도 새보수당의 당세가 약하니까 현실적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혁신이라든지 쇄신이라든지 네. 또 중도 혁신 이런 부분들의 아직 그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계속 추진하는 게 박형준 위원장 얘기도 중도 보수, 중도 개혁, 뭐 중도 혁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혁신 추진위원회, 그렇죠. 혁신 통합 추진, 네. 통이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혁신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통합은 통합이 됐는데 선거를 치르려니까 어쨌든 진영이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네. 현실이니까 현실 선거 정치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뭔가 우리 중도 유권자들이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네. 무엇을 혁신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과거에 상당히 보수, 좀 심하게 말하면 극우였던 게 어떻게 보수로 왔는지 어떤 게 혁신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아직 없다. 설명을 하겠지만 네. 그렇다면 저러한 통합은 글쎄 뭐 표를 얻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세가 늘어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너무 이제 선거를 앞두고 득표만을 위한 선거 공학만을 위한 이런 통합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인사도 영입하고 지나치게 수구적이고 극우적인 모습도 빨리 배제하고 그래야 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를 구성하는 방식 가지고 지금 막판 줄다리기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나온 방안은 박정균 통치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최고위원회를 기존에 있던 한국당 최고위원 그대로 놔두고 4석을 늘리겠다. 그리고 그중에서 2자리는 확정이 됐는데 원희룡 무소속 의원, 이준석 새보수당 의원. 새보수당 최고위원이었죠. 최고위원이었죠.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시민단체들도 여기 통추에 들어 있었단 말이죠.
좀 반발하는 것 같다. 막판에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 왔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의 90%는 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지금은 지도부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선대위 체제로 이제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대위에 어떤 얼굴을 가지고 오느냐 이게 더욱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치에 있어서 국민도 정치 구단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생긴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선거 때까지 이걸 정말 잘 다 알릴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생기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기 위한 작업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정말 진정한 통합인가를 알릴 수 있는 작업 이런 것들은 결국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선대위를 어떻게 꾸리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천관리위원장도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새보수당에서 오히려 공관위원장은 김용호 위원장이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보수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유승민 의원이 투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그 탄핵안 건너지 못했죠, 결국 탄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건너지 못한 거고 새로운 집을 짓자라는 것은 표피적으로는 새로운 집을 짓죠.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이 생겼으니까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새 집이 아닌 거죠. 겉을 리모델링 비슷하게 리모델링 한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흉내만 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대편이 지도체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선대에 빨리 꾸려가지고 어떻게든 그래도 새보수당 자당 의원들 좀 어떻게 이익을 좀 보게 하는 손해를 덜 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워낙 당세가 차이가 크잖아요. 정치라는 게 새 싸움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굳이 그런 문제 가지고 자꾸 잡음이나 갈등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도부는 그렇다 치고 공천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관위를 아예 새로 구성하거나 바꾸는 문제 또는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새보수당이 사실 경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확대되는 순간 이익분들이 계속 밖에서 계속 들어올 거니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래 15명까지 늘리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결국 13명으로 지금 합의를 봤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얼마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 보수당의 경우에는 김영호 위원장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일 낫다고 생각할 공관위 위원장으로 김영호 위원장이 임명되었을 때 가장 반발이 나온 것은 오히려 친박 일부에서 더 반발이 나왔고 개헌 세력이다 이 등등 여러 가지 반발들이 나왔고 거기에 반해서 소위 새보수당 쪽에서는 그런 반발들이 없었던 것이 결국 지금에 와서도 김홍호 체제를 그대로 가자라고 하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숫자가 확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새보수당 대 자유한국당의 비율이 맞아져 있는 데서 숫자가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세력에게 몫이 조금 더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려들이 있어서 좀 반발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금 새보수당 입장에서는 공천을 더 낮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김용호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김용호 의원이 전 국회의장이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상당히 그쪽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양심적이기도 하고 아마 그런 생각이 작용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